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평사 경제학 우리 기출문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1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요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선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변 생산 요소가 하나인 기업의 단기 비용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변 생산 요소가 하나 있는 거야. 노동 하나만 있는 단기 비용 곡선입니다. 여기서는 뭐 노동과 그런 것까지 얘기하진 않고 일반적인 그냥 평균 총비용 곡선,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생산 요소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기본적인 그 그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C 곡선이 여기 AVC가 이렇게 있으면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가변 비용, 평균 가변 비용과 아니면 평균 비용. 여기선 평균 총 비용이라 했어. 여기는 좀 크고 점차 이렇게 AC라고 할게요.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죠. MC는요. 각각의 최저점을 관통한다라는 거. 원래 이것도 U자야. U자이지만 이렇게 MC가 이렇게 관통하는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수평축의 얘가 Q고 여기는 다양한 비용 여기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한계 생산물은 체감한다. 많은 얘기죠. 우리 한계 비용 곡선하고요. 한계 생산물 곡선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왜냐면 한계 생산물,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물은 자, 이게 노동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그랬을 때 총 생산이 얼마가 되니?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아니 여기 한번 볼게요. MPL도 한번 볼까요? MC를 먼저 볼게요. MC. 한계 비용이다 라고 하면요. 한계 비용은 생산이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총 비용, 여기선 총 가변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왜냐면 고정 비용은 이제 고정 비용 해도 총 비용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고정 비용은 한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노동이 여기 들어가는 거에서 생산 요소 가격인 이거는 너무 두꺼운데 W 임금은 고정돼 있는 거야. 안 변한다고요. 상수 취급을 한다고. 자, 그러면 W 곱하기 L에서 L은 변하는데 W는 변함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얘 뒤집어 쓸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자꾸 얘가 걸리적거려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자, 그러면 W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델타 L분의 델타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이거 아니야? MPL?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거 관계를 이용해서 자, 따라서 MC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 MPL이잖아. MPL분의 여기 나와 있는 W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뭐 이렇게 익숙하게 보셔도 되죠. 여기가 지금 한계 생산,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U자 뒤집어 놓은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한계 비용 곡선을 나타낸다.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U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얘가 내려갈 때는 얘는 올라간다. 이렇게 두 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증가하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물은 체감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객관식에서 뭐 당연히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은 서로 역의 관계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설명한 것이고 주관식이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그림을 통해서 알고 계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약간 풀이 방법이 좀 더 심플해요.
자,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최저점이 여기야. 평균 총 비용 그냥 AC라고 보세요. 총자 빼도 돼. ATC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평균 비용 곡선 총 비용이 아닙니다. 평균이야. ATC 그냥 AC. AC의 최저점보다 좌측에 위치한다. 그렇죠? AC의 최저점보다 왼쪽에 위치하죠. 좌측에 위치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을 때 MC가 평균 비용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어디 영역입니까? 여기 영역이네. 여기 영역, 오이, 안 맞았어요. 여기 영역 왼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러한 영역에 위치했을 때요. 살펴보시면 왼쪽에 있을 때 평균 총 비용 곡선은 상승한다? 평균 총, 아예 하락하잖아. 이거 하락하잖아. 틀렸네. 그러니까 왼쪽 영역에서는 하락한다 해야죠. 상승이 아닙니다. 다음 4번. 한계 비용 곡선은 한계 비용 MC에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얘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관통한다. 예, 맞아요. 최저점을 지난다. 뭐 그렇게 그냥 이 그림 기본적인 공부를 위한 그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고정 비용은 감소한다. 그렇죠. 여기다가 AFC를 그리지 않았는데 요거 두 개 차이가 AFC인 거 이해되십니까?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요거 차이가 AFC잖아요. AFC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고. 작아지다가 생산량이 무한히 많아지면 AFC는 제로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FC를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AFC.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크다가 점차 이렇게 작아져. 처음에 이렇게 크다가 점차 작아지는 AC에서 AVC를 뺀 거야. 그래서 AFC의 크기는 AC에서 AVC를 뺀 거니까 요 갭 차이, AC에서 AVC의 그 차이 벌어진 갭, 그게 바로 AF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다음에 12번 풀어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의 장기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기 시장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격 수용자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고요.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데 장기에서의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장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LAC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최저점에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결정돼요. 왜냐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보다 시장에서의 가격이 더 높게 되면 그럼 플러스 이윤이 발생하게 되니까 신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더 낮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기존 기업의 일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점을 요 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그러면 LAC의 최저점을 찾으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정보에서 LAC를 찾아야 돼. 이게 TC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균 비용은 이걸 Q로 나누는 거야. 여기선 Q로 나누는 겁니다. TC라고 할게요. 아니면 또 장기니까 LTC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이게 총비용 함수니까. 자, 그러면 이거 2Q 제곱 끊어졌네. 마이너스 Q로 나누면 12Q 플러스 48 이렇습니다. 12Q 플러스 4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최저점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Q를 가지고 LAC를 미분합니다. 제로로 놓으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내려가 4Q 마이너스 얘 12죠. 네. 그럼 Q는 얼마야? Q는 3.
4, 3, 12 해가지고 3입니다. 그럼 Q가 3일 때가 바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여기 최저점이 되는 그때 생산량이 돼요. 그래서 장기 균형 생산량이 돼요. 여기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을 찾으시면 안 돼. 수량일 땐 3인데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 이때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3, 3은 9, 2 곱하기 9, 18이네. 3, 2, 6, 여기다 12에다가 3을 또 곱하고 플러스 4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8 마이너스 36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4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8과 8 하면 6 해서 올라가고 요 66 지원이가 끝에 딱 떨어져야 되겠네. 대략 한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자,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독점기업은요. 시장 수요곡선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여러분 독점기업의 특성을 볼 때 여기가 Q면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디맨드 곡선이야. MR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정 가운데 요거를 반띵 하는 부분에서 MR 곡선이 결정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반띵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을 할 때요.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여기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가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1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MC가 제로가 아니라 MC가 뭐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 이렇게 MC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할게요. 그럼 이윤국대 산출량은 여기서 결정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가격과 균형점을 나타내는 점은 어디서 되냐면 여기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1보다 큰 구간에서 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맞는 표현 같고요. 다음에 2번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아니요. MR과 MC가 일치하는 데서 균형되고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MR과 MC보다 커요. 그러니까 P가 이게 D가 P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면 여기가 되는데 독점일 때는 여기서 결정돼.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니까 여기서 결정돼서 완전 경쟁에 비해서는 생산량은 줄어들고요. 가격은 더 비싸게 올려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과 한계 비용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균형에서 가격이 AC보다 낮으면 여러분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요 우리가 TR에서 TC를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TR은 P 곱하기 Q라고요. TC는요 AC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양쪽에 Q를 밖으로 빼낼게요. 그럼 P-AC 이렇게 됩니다. P-AC가 Q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정보를 볼게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AC보다 낮으면 그러면 여기 생산량이 0이 아닌 이상 P가 AC보다 낮게 되면은 아니 평균 수입, 평균 단가가 평균 비용마저 커버를 못해. 아니 그럼 손실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유는 0보다 작게 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객관식에서요. 이게 아닙니다. 객관식에서는요. 공급곡선이 독점에선 존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각각의 막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대응되는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5번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 수입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MR이잖아. MR은 우하향하죠. 그래서 MR 한계 수입 자꾸 문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약자로 이렇게 풀어 쓰세요. MR은 디맨드 곡선보다 절편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2배 가파른 거 아시죠?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하는데 2배 가파른 기울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14번. 자, 독점 기업 얘기인데 시장을 둘로 구분했어. 이거 다시장 독점이죠. 멀티마켓 독점과 관련된 것이고 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급 가격 차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로 구별해서 가격 차별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하고 있는데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10을 일정하고 MC는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1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AB 두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게 독점일 때 가격 탄력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을 아셔야 돼요. A의 탄력성은 지금 2고 B의 탄력성은 3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우리 아로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아모로조 로빈슨 공식, 아로 공식. 자, 이거 도출하는 것도 아로 공식인데 이 도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 TR에서 우리가 도출되는 거 알죠? TR을 PQ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TR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럼 이거를 TR이 왜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면 전미분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격이 변해서 수량은 가만히 있는데 TR이 증가할 수 있고 아니면 P는 가만히 있고 Q가 변화해서 될 수가 있고 아니면 P도 변화하고 Q도 변화하고 이럴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가격이 변하고 수량도 10% 5% 변하면 이거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델타 Q로 나눠줘요. 그럼 이게 MR 되겠죠. 이것도 공식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공식을 암기할 때 이렇게 조금 한 번씩 해보시면 덜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나와 있는 이거를 M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가 MR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거 지워지네요. P 남고요. 여기 탄력성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P를 곱해주고 P로 나눠주면 약간 우리가 여기 P가 하나 양쪽에 있으면서 P를 빼줄 수가 있고 탄력성의 역수야 가만히 보시면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으니까 뭐 안 할 때도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때 보시고요.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MR은 그래서 P 앞으로 빼내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탄력성에서 아로 공식이 이거 아닌가? 이게 헷갈린다니까. P가 MR이고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이게 나오지는 않는다. 왜요? 저기 나와 있는 TR에서 요걸 델타 Q로 나눠준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를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시장이잖아. 그럼 MR A 시장에서 요거는 이거요. PA 그리고 1 마이너스 탄력성 A의 가격 탄력성분의 1 얘랑 뭐가 같냐면 MC가 같아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야. 이게 다시장 독점일 때는 이렇게 MRA랑 MRB가 똑같고 그게 MC랑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거 B
1 마이너스 가격 탄력성분의 1. 이 공식처럼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값들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MC는 10이라고 그랬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격 탄력성 A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고 그랬습니다. 2. 이렇게. 얘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지.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PA는 넘어가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20. 자, 얘는 3분의 2잖아. 그럼 전리 넘어가면 2분의 3 되는 거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답은 뭐 20과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출제되는 거니까 거의 뭐 패턴을 익숙하게 해두세요. 어차피 패턴 싸움이야. 시험장 가서 낯선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15번.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두 가지가 짬뽕돼 있는 거야. 독점적이라는 특성과 경쟁적이라는 특성이 짬뽕돼 있습니다. 자, 독점적이라는 특성은 약간 단기적인 개념으로서 뭔가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독점시장과 관련된 그 특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경쟁시장의 특성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시장에다가 장기적인 특성인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퇴출이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공급자의 수가 소수이며 이게 좀 다수라고 그래야죠. 다수인데 자유롭기 때문에 기업의 수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데 근데 차별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독점력을 확보합니다. 품질이 동질한 것도 아닙니다. 장기에 그쵸, 여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데서 우리가 나오는 특성인데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플러스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언제까지? 이윤이 신규 기업이 진입해서 엔트리 합니다. 그래서 이윤이 제거될 때까지 진입을 하고요. 만약에 이윤이 0보다 작아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문 닫고 나가는 거야. 못 참겠다 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기존 기업의 일부가 엑시트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장기에 이윤이 제로가 되면 이때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기존 기업이 나갈 만한 요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때가 바로 장기에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공급자가 하나이고 수요자 많은 아니요. 뭐 공급자가 하나라니 공급자가 다수 이래야죠. 균형 가격은 개별 기업의 수입보다 낮다? 아니요. 장기에도 이런 그림은 그대로 성립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D 조금 더 완만하겠지만 MR은 이렇게 돼 있고요. MC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MR, MC가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자, 여기가 P 이렇게 결정돼. 자, 지금 한계 수입은 뭐야? 여기 이윤극대 산출량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 수입 MR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MR보다 MC보다 P는 여전히 커요. MR과 MC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P는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대에 낮다가 아닙니다. 균형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 아니요. 균형 가격은 이게 균형 가격인데 한계 비용, 한계 수입 얘는 같지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봤는데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